네, 안녕하세요. 너굴곰TV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하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멘탈 잘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에, 어제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고, 계속 하락 장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멘탈 잘 관리하시고, 이제 현명한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알트코인 장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근데 코인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알트코인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인 마켓 캡 홈페이지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지금 알트코인은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코인마켓캡에서 보듯이 지금 업비트 시세창을 보면은 많은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코인 시장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제 코인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코린이 여러분들은 이 메이저 코인을 보통 투자를 잘 안 하시거든요. 잘 안 하시고 잡코인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잡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치코인도 여기 들어가겠죠. 네. 왜 메이저를 투자하지 않으시죠? 왜 잡코인, 김치코인 이런 거를 투자하실까요?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코인,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이런 코인들 메이저 투자를 왜 안 하시고 왜 잡코인을 사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나요? 제가 처음에 코인 시장 들어왔던 2017년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잡코인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가격도 일단 첫 번째 가격도 비싸고 두 번째 상승률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들이 요새 코인 시장에서 야, 나 10배 벌었어. 20배 벌었어. 어? 30배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죠. 아, 난 내 코인은 왜 안 오르는데 쟤네들 10배 벌 때 난 2배밖에 안 오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잡코인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오면은 무슨 코인을 사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코인판에 들어가죠. 코인판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코인판 이 커뮤니티는 저는 절대로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인판은 진짜 이 커뮤니티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트 코인을 홍보하는 그런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뭘 사야 될지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코인판 혹은 유튜브 추천
이런 거를 사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코인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상승률이라는 게 높을수록 하락률도 높아진다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지금 하락장에서도 보셨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5% 이상만 빠져도 이 잡코인, 김치코인들은 거의 2, 30%가 빠져버리는 그런 좀 리스크 있는 투자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욕심. 아까 제가 이 상승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욕심이 나세요. 욕심. 여러분. 이 메이저 코인을 갖고 있어도 충분히 5배 이상, 6배, 7배 먹을 수 있는데 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 난 100배 먹고 싶어. 그래서 100배 오를 코인을 찾다 보니까 이런 몸집이 가벼운 이런 코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락할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상승할 것만 생각하고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잡코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이 잡코인을 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코린 시절에는 이걸 투자했다가 돈 날린 게 굉장히 많아요. 없어집니다, 코인들. 제가 항상 이 방송 시작 초반에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메이저 코인을 가지고 계십시오.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이 메이저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안정성 있는 투자 하시고요. 이것들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들도요. 다 20배, 30배 갑니다. 다 가요. 다 갑니다. 그런데 이거 100배, 200배 올라갈 코인들 찾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100배 갈 코인을 찾죠. 100배 갈 코인. 도대체 100배, 200배 갈 코인이 뭐냐 찾으십니다. 근데 내가 산 코인이 100배, 200배 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50%, 60% 빠질 거라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잡코인들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파일코인 17위에 올라와 있고 트론 18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뭐 이런 코인들, 스텔라 이런 코인들, 비체인,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 옛날에는 다 잡코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4년 전, 뭐 이거 나오기 전에 뭐 3년 전, 뭐 2년 전 다 잡코인이었습니다. 막 100위 때 막 그 시가총액 100위 밖에 있었던 그런 진짜 잡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잡코인들이 지금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런 코인을 내가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진짜 이 코인들이 막 순위가 100위권 밖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코인들을 골라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죠. 메이저 코인이 돼가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을 텐데. 근데 내가 사는 이런 잡코인들이 이 시가총액 이 상위로 와가지고 메이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나요? 특히나 김치 코인들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 코인들이 진짜 막 엄청 가격 상승을 하고 가치가 좋아져서 이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100배, 200배의 그 상승률을 선물해줄 그런 코인들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진짜 그거를 찾아낼 확률은 정말 정말 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잡코인으로 욕심내서 많이 수익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메이저 코인 사셔도 다 수익 봅니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잡코인 사셔가지고 이런 하락장에 3, 40% 마이너스 맞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지금 버티면 다시 올라오긴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대상승장이 오면 어떤 코인든 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중 가면 최후에는 다 없어지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잡코인 좀 그만 보시라.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코인을 샀는데 그게 지금 하락장 맞으면서 마이너스 30%다. 본인은 계속 그래서 올라올 거라고 믿고 물타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질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진짜. 꽤 많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본인이 주식 시장을 정리하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넘어왔는데 본인은 주식 시장에서도 테마주나 잡주라고 하죠. 잡주 같은 걸 절대 투자 안 하고 우량주만 투자하는데 내가 코인 시장에 넘어와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잡코인을 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메이저 코인으로 갈아타라고, 그냥 손실을 마이너스만 좀 벗어나면은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갈아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 보면 이런 걸 김치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something이라는 SSX라는 코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something이라는 코인 마켓캡에서 찾아보시면 마켓이라고 있어요. 마켓 여기 가면 이제 상장된 마켓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보이시죠? 어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지. 빗썸 우리나라 겁니다. 업비트 우리나라 거죠. 프로빗 익스체인지라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빗썸 싱가포르는 당연히 없고요. 이 리퀴드라는 이 거래소는 진짜 잡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거래소에서만 지금 시세 형성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이거 한국에서만 지금 거래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코인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이런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글로벌한 시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대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한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한 번에 뭐 이거를 매도를 하거나 매집을 하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뭐 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김치 코인들은 국내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떨구려면 얼마든지 떨구고 시세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코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 200% 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마이너스 50% 60%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시고, 퀴즈톡이라는 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마켓 보면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 보면 빗썸,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뭐 프로빗 익스체인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워낙 우리나라에서 시세 형성을 다 하고 있는 이런 김치 코인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막 투자했다가 진짜 제대로 물리는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손실률이 좀 적거나 혹은 손실률이 많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꼭 매도하셔가지고 이 코인을 메이저 코인을 좀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욕심 부리지 좀 마세요. 이 코인 시장에서 욕심 부리다가 진짜 돈 다 잃고 빠져나가는 시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좀 거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지인한테 그 이 잡코인 투자했다고 했다가 지금 30% 40%씩 물리신 분한테 계속 연락이 계속 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 해드리고 싶었고요.
꼭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코인에 투자하십시오. 안전한 코인. 안전하다고 해도 상승률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도. 꼭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교육 방송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디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가 뭘까? 우리가 이 디파이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말은 이제 중앙화죠. 중앙화 금융. 한마디로 이제 은행을 얘기하죠. 근데 이 디파이가 요즘에 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 NFT라는 것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텐데 NFT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디파이라는 게 굉장히 핫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디파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일부만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디파이라는 코인 그 이름만 들어봤을 뿐일 거예요. 그리고 되게 핫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디파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시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가면 우리는 이제 은행으로 찾아가죠. 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정합니다. 금리. 그러면 그 은행은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이제 어떤 사람이 예금을 맡길 거예요. 예금. 은행에 어떤 예금을 맡기고 그 은행은 이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금도 그렇고 내 돈, 내가 맡긴 돈도 그렇고 내가 이자를 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은행, 중앙에서 관리한다 라고 해서 이 중앙화 금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디파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 은행 중앙화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은 수수료도 받고 이자도 받아갑니다. 은행.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사람은 이제 중개자가 되는 거죠.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금하는 사람과 대출하는 사람의 중간자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자가 어떤 보증을 서주죠. 예를 들면 내가 예금을 맡기면 그거에 대한 예금 증서나 통장 아니면은 어떤 계좌 이런 거를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록에 얘가 남기게 돼요. 그리고 대출을 해도 그 대출에 얼마를 대출했고 금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은행이 다 기록해서 관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얘는 이자나 수수료를 받아먹는 겁니다. 이게 중앙화예요. 그렇다면 탈중앙화 금융은 무엇이냐? 탈중앙화 금융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게 무엇이냐면 이더리움 이제 2.0 버전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마디로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런 은행이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다 금리를 어떻게 할지 이 사람이 얼마를 예금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를 대출을 받았는지 문서화로 다 남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산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여러 개의 블록들이 체인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이 원장이에요. 어떤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컨트랙트라는 게 계약서죠. 그런 것들을 블록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거 위에 내가 어떤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았는지 얼마만큼의 예금을 맡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다 블록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식한테 그러니까 아들내미한테 1 이더를 용돈으로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자식한테 주려고 해요. 전송 지갑 투 지갑으로 내 지갑에서 자식 지갑으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전송할 때 여기다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뭐라고 다느냐, 너 이 돈은 오후 22시 전까지만 쓸 수 있어 라고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식은 이 이더를 자식 지갑에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이 1이더에 대한 사용을, 이제 자식이 1이더를 이제 사용 용돈을 받았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용을 22시 전에만 1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조건,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금융으로 따지면 내가 1이더를 대출할게 라는 것들을 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자는 내가 그 이자는 1%만 좀 할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상환일은 언제로 할게, 상환일은 한 달 후로 할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1이더를 대출을 받습니다. 1이더를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대출자가 있을 거죠. 이제 대출을 해주는 대출인이 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저거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출인이 1이더를 전송합니다. 1이더를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자일이 다가오면 이 1이더를 대출받은 이 지갑에서 자동적으로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대출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금융이 할 수 있는 일을, 중간자가 없어요. 은행이라는 중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수수료가 굉장히 아껴질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라고 이야기하는 디파이 코인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파이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보면 코인마켓캡에 가면은 디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디파이 코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체인링크, 뭐 테라, 뭐 에이브, 케이크, 다이, 메이커, 굉장히 핫했던 뭐 컴파운드, 이런 코인들이 디파이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코인에는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있어서 얘네는 처음에 태생부터가 우리는 디파이 그 금융권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코인들입니다. 디파이 코인들. 네, 그래서 실제로 눌러보면 대표적인 뭐 체인링크도 눌러보면 보시면 여기 컨트랙트 해가지고 이더리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 플랫폼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디파이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디파이 코인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는 이런 자코인에 대한 투자를 좀 지양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메이저 코인에 대한 투자를 지향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잡소리들하고 그리고 NFT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